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이 이상하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을 때, 배려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무리한 기대를 할 때, 말은 아끼고 웃었지만 상대는 내 침묵을 만만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면 알 수 없는 씁쓸함이 깊이 스며듭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조금씩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내 마음이 당연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실감, 그 모든 것이 쌓여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 왜 누군가는 나를 쉽게 대하고 나는 그 말과 행동에 그저 웃어넘기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태도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는 사실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툼은 피하고 부탁은 되도록 들어주며 불편한 상황에서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런 태도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지만 문제는 그러한 착함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조용히 참는 일이 익숙해지고 자신의 불편은 뒤로 미룬 채 상대의 기분을 먼저 헤아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작아진 자리는 결국 타인의 무례함이 들어설 여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무례한 말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도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의 말이나 시선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표정에 민감해지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검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감이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시선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는 결코 오만함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견뎌온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그 모든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진 시간도, 후회했던 선택도, 그것을 경험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작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남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무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안의 기준을 새로 세울 때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 그 마음이 단단해질 때 당신의 착함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진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내면 풍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풍경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겪은 말과 표정, 기억과 경험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마음의 물음은 바로 그 풍경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 한 번의 칭찬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어떤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가 자신감을 조금씩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자기 존중감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거창하거나 극적인 사건보다도 반복된 말과 행동, 그 안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나도 모르게 내면의 기준이 되어 쌓여갑니다.
자주 비교당하거나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도 쉽게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반면 작더라도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아본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기 존중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빠르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 걷는 순간부터 내면은 서서히 새롭게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비판 앞에서 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내 의견을 한 번쯤은 말해보는 경험, 혹은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어라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순간,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며 자기 존중감은 회복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그 경험이 앞으로의 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유연한 존재이며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은 언제든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자기 존중감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에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기 인식이 단지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의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그 기준은 과연 내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맞춰온 것인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낀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판이 아닌 격려로,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삶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확신은 언제나 그 사람의 눈빛에서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은 분명 선이었는데 그 마음을 전한 뒤에 이상하게 더 지치고 허전한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도움을 줬는데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상황. 부탁을 들어줬더니 그것이 하나의 기대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를 허락했는지, 나의 선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아주 미묘하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말, 나의 시간과 에너지, 감정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명확히 세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피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요구에도 쉽게 수락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가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삶은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경계 없이 쌓아 올린 그 삶의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분명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솔직히 말할 수 있어야 상대도 그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자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리감을 찾자는 뜻입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타인과 구분되는 자율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나와 너는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중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면의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우리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나로서 타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울타리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너를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건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도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그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려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상황을 돌려 말하고 혹은 도무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번 한 번만은 내가 참고 말지. 그렇게 또 한 번 자신의 경계를 넘겨줍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거절을 했을 때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러한 감정은 더욱 깊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데 익숙해졌고 상대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짊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불합리한 상황에 침묵하고 감정은 억누른 채 애써 웃으며 넘깁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내면은 점점 지쳐가고 마침내는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계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고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관계는 그런 정직함을 바탕으로 자라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그것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설정한 삶의 원칙과 경계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그 자율성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동시에 타인과도 조화롭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거절은 때로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를 지키는데 필요한 통과 일에 같은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천천히 견디며 말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언젠가 당신을 지치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표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낍니다. 내 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지만 혹시 상대가 상처받을까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돌아서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는 대부분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혹은 이번에도 또 참았구나라는 자책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거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단호하되 따뜻해야 하고 분명하되 공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은 차가운 말투로 해야만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말의 뿌리에 존중이 담겨 있다면 따뜻하게 전달되어도 충분히 단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나의 한계를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태도입니다. 단순히 안 돼요라고 자르기보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것을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방식은 거절이지만 동시에 관계를 해치지 않는 길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조용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대와 내 현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그 경계를 지나치지 않도록 지키는 말하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표현의 방식입니다. 철학자들은 언어를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여는 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고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가장 정교한 기술입니다. 경계를 말로 표현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행위입니다. 침묵은 경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종종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상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거절하는 말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 윤곽이 분명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되고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위한 실천이며 결국에는 나와 상대 모두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해왔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괜히 괜한 오해가 생길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았던 말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당신의 감정은 말없이 쌓여만 갔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례한 말보다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의 침묵에 더 오래 상처받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말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내면의 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례함 앞에서 단호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히 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이 불쾌했을 때 그 불쾌함을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대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은 저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은 짧지만 그 속에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거절이나 지적이 관계를 망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침묵과 수용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수용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는 더 큰 무례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했던 자리에 선을 그리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모든 관계는 그릇된 기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존엄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할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함부로 넘기지 않고 누가 그 감정의 선을 넘어왔을 때 침착하게 그 선을 다시 세울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단호함이 관계를 잠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계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상대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결국 더 깊은 존중으로 연결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과 태도에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 마음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다면 그것을 표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경계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애써 붙들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친절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부탁이 강요로 변하고 나의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조용해지고 나조차 나의 마음을 모르겠는 상태가 되어갑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끊어낼 수 있을 만큼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시간과 기억, 정에 얽매여 망설이게 되고 그 사람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는 아쉬움이 자꾸 떠오르며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만으로 계속 머문다면 결국 내가 상처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내 감정을 지치게 만들고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듭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없게 되는 관계라면 그 어떤 이유로도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내 감정과 삶의 흐름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냉정하다 말할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존중은 분명한 거리감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상대의 기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나와 타인의 경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을 관계 속 존재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늘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이 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나의 존엄과 평화를 반복적으로 훼손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잘 돌보는 일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관계를 위한 바탕이며 그 바탕이 정리되어야 다음 만남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남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며 단절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정돈된 마음은 누군가와 맺는 다음 관계에서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그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관계이며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처럼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수록 경계는 더 자주 시험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는 말 한마디에 할 수 없던 일까지 억지로 떠안게 되거나
농담처럼 던진 말에 마음이 상해도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봐 웃으며 넘기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자주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자리는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마음의 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설 수 있고 더 무심하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태도와 일관된 반응이 경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무리한 부탁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는 예외 없이 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단호하지만 예의 있게 말하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는 자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선을 넘겼는지, 혹은 넘겨졌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경계는 단순히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대화, 요청, 업무, 만남 속에서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둥 같은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하루하루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과 감정으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계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투와 반응, 침묵과 표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에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서, 직장에서의 대화 중에도 우리는 늘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할지,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떤지를,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어느 순간부터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설명하게 됩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웃어 넘기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불편함을 말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그 존중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경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상대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나의 경계를 지켜내는 법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분에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지 떠올려 봅니다. 당황스러움, 분노, 억울함, 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무력감. 감정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밀려들고 그 감정이 격할수록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화가 나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점점 고여가고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제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생각이 이 감정을 만들었는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 앞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나의 본질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면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삶의 가장 높은 지혜로 여겼습니다. 바깥의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에 반응하는 나의 방식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 안에서 내 감정을 조용히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둘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슬플 땐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편할 땐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표현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머가 그 감정을 풀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가볍게 던진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 안에 숨어있던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주기도 합니다. 유머는 단순히 웃긴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삶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여유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며 나를 다시 세우는 힘. 그것이 당신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감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뒤로 물러나게 되는 사람. 그 착함은 참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 착함이 자주 상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이해나 침묵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말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예전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해도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러나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말과 행동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인가? 그 변화된 질문이 곧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는 당신의 착함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철학에서는 인간의 덕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자라는 성향으로 보았습니다. 착함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 안에서 경험을 통해 세워진 선택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착함은 나를 희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지킬 줄 알 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위에서야 비로소 오해 없이 전해집니다. 선한 영향력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결심은 주변에도 울림이 됩니다. 나의 선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감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필요할 땐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단호함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착함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지탱하고 감싸주는 넓은 울타리가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당신의 착함은 진짜 영향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을 말한다고 해서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드러낸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진짜 관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껏 많은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당신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그 깊이에 단단함을 더하세요. 당신의 착함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착함은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다정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을 중심에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은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부터 진짜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여정은 단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착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을 지키는 단단함을 함께 키워왔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들여다보며 마침내 착한 마음이 나를 해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앞으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